항암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세대 세포 독성 항암제와 2세대 표적 항암제, 그리고 3세대 면역 항암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포 독성 항암제는 1940년대 출현 이후 지금도 항암 치료의根幹을 이루는 가장 보편적인 항암제입니다. 사실 요즘도 그냥 항암제라 하면 세포 독성 항암제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세포 독성 항암제는 탈모, 구토, 빈혈 등 부작용 때문에 환자가 힘들어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표적 항암제입니다. 이것은 세포 독성 항암제와 같은 부작용 없이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지만 13부에서 언급했듯이 재발이라는 문제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2011년에 첫 출시된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의 가장 큰 장점은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로 전이성 흑색종을 완치시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14부에서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면역항암제도 극복해야 될 단점이 있는데 치료 효과가 일부 환자에만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치료받은 환자의 20 내지 4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효과가 미약하거나 아예 없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효과가 없는 환자도 효과를 보게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두된 것이 바로 장내세균입니다. 즉, 면역항암제 효과를 결정짓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장내세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면역항암제 효과와 장내세균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세균은 우리 몸의 면역계, 신경계를 포함한 거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고 42부에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장내세균이 몸의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최근에는 장내세균이 면역항암 치료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연구 중의 하나인데 프랑스 연구진이 2018년에 사이언스라는 세계 최고의 과학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비소세포폐암, 신장상피세포암, 요로상피세포암 환자 249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면역항암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폐, 비뇨기 혹은 구강에 염증이 생겨 항암치료 도중 항생제 치료를 받은 환자도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항생제 치료가 면역항암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하여 항생제 치료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는 그룹의 생존율을 비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결과인데 세로축은 생존율을, 가로축은 기간을 게을러 나타낸 것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장시간에 걸쳐 많이 투여하지만 기간 0이 이를 처음으로 투여한 날이며 이때는 모두 생존해 있습니다. 그 이후 항생제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의 생존율은 검은 선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그룹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그룹 모두 생존율이 떨어지지만 항생제 치료 그룹이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일례로 환자 절반이 사망하여 생존율이 50%가 되기까지 항생제 그룹은 11.5개월이 걸렸지만 비항생제 그룹은 이보다 2배 정도 긴 20.6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33개월이 지난 후 항생제 그룹은 모두 사망하였지만 비항생제 그룹은 여전히 32% 정도가 생존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항생제 복용이 면역항암제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생제를 복용하면 왜 면역항암제 효과가 나빠질까요? 지난 42부에서 설명했듯이 항생제는 병원균뿐만 아니라 장내의 좋은균도 죽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생제 복용은 장내 세균 생태를 나쁘게 만듭니다. 이에 연구자들은 장내 세균 생태와
면역항암제 효과 사이에 연관성을 생각했습니다. 즉, 장내세균 생태가 좋은 사람은 항암치료 효과가 좋지만 항생제 복용이나 그 외 여러가지 이유로 장내세균 생태가 나빠지면 항암치료 효과가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자가 보유한 장내세균의 종류에 따라 면역항암제 효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항암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의 장내세균을 치료 효과가 나쁜 환자에게 넣어준다면 이 환자의 장내세균 생태가 좋아져서 항암치료 효과도 좋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가설을 바로 사람에게 적용할 수는 없으니 연구자들은 쥐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면역항암제 효과가 좋은 그룹과 나쁜 그룹의 환자 대변에서 장내세균을 분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균들을 암에 걸린 쥐에게 각각 이식하고 면역항암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암치료 효과가 좋은 환자의 장내세균을 받은 쥐는 항암치료 효과가 좋았으나 항암치료 효과가 나쁜 환자의 세균을 받은 쥐는 항암치료 효과가 나빴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장내세균이 면역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균의 이식을 통하여 항암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장내세균들 중 어떤 균이 면역항암제 효과를 좋게 했을까요? 연구자들은 그 중 하나가 아케만시아라는 세균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즉, 암에 걸린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에만 아케만시아를 주입하고 이들 모두에게 면역항암제를 투여하면 아케만시아를 주입한 그룹에서만 항암치료 효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결론은 사람의 장 속에는 면역항암제 효능을 높이는 세균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들의 양은 사람마다 다른데 이 균들이 적은 환자는 면역항암제 효과가 나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좋은 균을 이식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균들 중에 하나가 아케만시아라는 것입니다. 이런 결론에 근거하여 장내세균 이식을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